go far, I'm start walking. Don't ever say it's over. Racing to the moonlight and I'm speeding. I'm headed to the stars, ready to go far, I'm start walking. On a mission and get high up, I know that I'ma die. Reaching for a life that I don't really need at all. Never listen to replies, learn the lesson from the wise. You should never take advice from somebody that ain't tried. They said I wouldn't make it out alive. They told me I would never see the rise. That's why I gotta get them every time. Gotta watch them bleed too. Don't ever say it's over if I'm breathing. Racing to the moonlight and I'm speeding. I'm headed to the stars, ready to go far. I'm start walking. Don't ever say it's over if I'm breathing. Racing to the moonlight and I'm speeding. I'm headed to the stars, ready to go far. I'm start walking. Don't ever say it's over if I'm breathing. Racing to the moonlight and I'm speeding. I'm headed to the stars, ready to go far. I'm start walking. 대구FC의 2022 시즌 함께하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유진이고요. 대구를 대표하는 프로 스포츠 구단 대구FC가 올해로 창단 20주년을 맞았습니다. 20살이 된 거죠. 20년 동안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텐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FC 극적 잔류 성공시킨 분이십니다. 최원권 감독 대행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원권입니다. 자, 그리고 대구의 인자기, 고자기라 불리는 선수입니다. 고재현 선수와 함께할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재현입니다. 그리고 쭉 함께 해주신 서포터즈 김상국 회장님도 함께할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남국입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 2022 시즌 함께 영상으로 봤어요. 보면서 좀 눈물 나는 순간도 있었을 것 같고 밝은 순간도 있었는데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최원권 감독 대행부터 말씀 좀 해주실까요? 올 시즌 감독 대행을 맡고 나서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나 길었었는데 이렇게 짧은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찰나의 순간으로 보니까 감회가 새롭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잔류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참 만족하고 그래도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함께 계속 많이 뛰셨잖아요. 고재현 선수는 어떻게 보셨어요? 또 이렇게 마지막에는 그래도 이렇게 팬분들과 함께 웃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음 많이 쓰셨을 거예요. 김상도 회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12경기 무패로 가다가 그게 12경기 무승으로 바뀌면서 이제 강등권 싸움을 갔다가 결국은 이제 8위로 마감을 한 시즌이거든요. 경기를 보는 입장에서는 좀 많이 업앤다운이 심했죠. 그래도 마무리가 잘 돼서 정말 좋았던 그런 시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대구 FC를 만들어 온 20년 역사를 좀 같이 알아볼 건데요. 한 분의 일타 강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어떤 조건이 좀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축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축구를 사랑하는 분이면 더 좋을 것 같고 저희보다 일단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이 오셔서 저희를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은요? 네, 뭐 아무래도 20년 역사를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니까 뭐 이쪽 분야에 최소한 20년 이상의 어떤 경력이 있으신 분이 와야 되겠죠. 네. 기대가 되네요. 네, 안녕하세요. 범소입니다. 네.
네, 오늘 대구FC의 20년사를 들려주신 스토리텔러로 모셨어요. K리그 중계 해설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뭐 대구 와서도 많이 하고요. 그렇죠. 예. K리그에서 이 대구FC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에게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경기장이에요. 진짜요? 네, 저희 중계석 바로 위에인데 네. 선수들 뛰는 그런 게 바로바로 들어와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도 막 현장 왔을 때 현장감이 좀 제대로 못 살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K리그 중계를 하고 나면 저도 이제 이렇게 뭐 쪽지나 이런 걸 받지 않습니까? 이번 시즌에 대구 경기 중계 좀 많이 해달라. 오, 왜냐하면 제가 네. 그 세징야 선수의 원더골이 들어가거나 우리 고지현 선수 골이 들어갔던 거를 중계를 좀 많이 했어요. 아, 진짜요? 그 인천과의 경기가 원정이랬는데 그때 프리킥 골 넣었잖아요, 세징야. 그것도 제가 중계를 해가지고. 보이는 세징야 오른발로 찹니다. 세징야 원더골 프리킥골을 기록합니다. 세징야. 세징야가 돌아왔습니다. 오. 예, 대구 이번 시즌 아주 그 멋진 장면들을 제가 좀 많이 현장에서 함께했던 것 같습니다. 시즌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2022 시즌 전체를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내년에 좀 단디하자. 단디하자. 이번 시즌 조금 그래서 다음 시즌 좀 단디해야 되겠다. 그래도 사실 제가 우리 감독님도 그렇고 우리 선수도 그렇고 시즌 막판에 좀 많이 힘들어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래도 마지막 뒷심으로 남았잖아요. 그렇죠. 다음 시즌엔 다시 상위로 가야죠. 예, 좋아요. 파이널 A로 가야 되고 또 아침도 또 가구를 해야 되니까 음. 다음 시즌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문성 해설위원이 가장 좋아한다는 이 그라운드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들어가서 좀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요? 누군가의 정성이 127억이 모여서 20년 전에 탄생한 구단입니다. 대구에 있어서 어찌 보면 상처이자 고통이자 위기의 순간. 이런 사례가 없어요. K리그 이런 사례가 없어요. 대구가 멋지지라고 하는 건 안 넘어져서가 아니라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못한 적이 없을 뿐이에요. 우리는 일어나지 못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대구FC 한 살 이야기부터 시작해 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부터 하나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대구 이글스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팀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맞아요. 예, 그때 이제 대구 이글스라고 하겠다고 발표가 나는 바람에 이제 지역의 팬들하고 다 한번 들고 일어났던 일이 있었죠. 좋습니다. 우리 고지현 선수는 제가 알기로는 대구의 프랜차이즈 스타잖아요. 여기 출신이고 왜 이글스를 붙였는지 독수리를 왜 붙였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저는 처음 듣는 소리인데. 아 진짜요? 네. 그때 3살 때예요. 고지현 선수 아하, 3살 아니 때. 제가 그때고 이제 뭐 대구 이글스보다는 왜 이글스라고 하는 독수리를 붙이려고 했었냐는 거죠. 대구시에 그걸 시조라고 하는데 그 대구시를 상징하는 새가 있습니다. 꽃도 있고 다 있잖아요. 여기가 대구시의 시조가 독수리예요. 약간 야구 문화예요. 예, 야구나 이쪽 스포츠들이 보면 항상 이렇게 뭐 스네이크, 무슨 라이언, 뭐 타이거 이런 거 많이 붙이죠. 근데 이제 축구는 유럽에서 왔기 때문에 사실 동물 잘 안 붙여요. 얘기하셨던 것처럼 야 무슨 축구에서 동물이야 이건 야구 문화잖아 라고 해서 대구 FC. 근데 그거 아십니까? 대구 FC, 그러니까 도시의 이름과 FC라고 하는 게 바로 만나서 순수하게 이름이 딱 된 것은 어찌 보면 시초라고 할 수 있어요. 이 FC라고 하는 건 풋볼 클럽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K리그가 야구 쪽의 문화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보다는 뭐 기업명을 붙인다든지 이런 게 좀 많았던 거죠. 그런데 대구는 정말 시민의 구단으로 시작을 했는데 야 동물 이름이나 다른 거 말고 우린 정통으로 가자.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제 근본 있게 가자라고 해서 근본의 이름인 대구 FC.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그거의 시초야? 네, 시민 프로 축구단 대구 FC가 오늘 창단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출발을 선언한 대구 FC. 짧은 시간이었지만 힘찬 비상을 준비해온 대구 FC 35명의 전사들이 팬들 앞에 당당하게 섰습니다.
구단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말 그대로 시민분들이 팀을 만드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축구팀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기업이 크게 후원해서 해주는 기업 중심의 축구팀이 있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 이렇게 뭐 또 주주 형태로 모아서 하는 게 있죠. 시민들이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만든 대표적인 팀. 자, 메시가 이전에 뛰었던 팀 지금 말고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스페인 하면 레알 아니면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역시 센스가 좋으세요. 약간 여기서 이제 분위기를 한번 잡으려고. 예. 우리 이제 바르셀로나. 대구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역시 근본 있는 팀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딱 만들어 가지고 돈을 그러면 우리도 한번 모아 보자라고 하는데, 얼마 정도가 처음에 딱 대구의 힘을 한번 보여 주자. 대구 아이가 딱 해서 얼마 정도 모였을 것 같아요? 많이 한 5억, 10억 정도. 한 50억 정도. 우리 고재현 선수에 의해 거의 3배 가까이를 모아주셨습니다. 127억 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지금 대구FC가 있으니까 그냥 당연히 만들어졌나 보지, 당연히 옆에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의 정성이 127억이 모여서 20년 전에 탄생한 구단입니다. 물론 이게 프로리그에서 시민 구단들이 기업 중심의 팀하고 바로 싸우기는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업들은 돈 더 많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구단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야, 우리가 더 멋지게 축구하자. 최대한 우리가 뭐 싸울 만큼 싸우자. 그래서 뭐 감독님들을 아주 멋지게, 지금 우리 최 감독님도 계시지만 처음에 초빙하게 되죠. 누구냐? 처음이 초대 감독이, 저는 어렸을 때 이 대회를 보면서 사실 축구와 인연이 시작됐거든요. 이러면 너무 연식이 나오나요? 1983년도 멕시코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가 정말 4강, 어찌 보면 외신을 통해서 붉은 악마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했던 그때 감독님이 박종환 감독님이었죠. 물론 순위만 놓고 보면 그렇게 많이 올라갈 수는 없었어요. 처음에는 뭐 한 중위권에 조금 밑에 이렇게 됐죠. 지금하고 좀 달랐습니다. 어려웠죠. 그런데 하나만큼은 우리 시민분들에게 확실한 거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야, 화끈한 거다. 화끈한 거, 축구는. 대구는 화끈해. 공격적인 축구를 딱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2008년에 K리그의 우승이 누구냐? 수원삼성입니다. 사실 그때 대구의 성적은 좀 아래였거든요. 팀 득점이 똑같은 최다골을 넣었던 팀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스타들도 많이 거쳐가게 됩니다. 홍순아 선수도 있었고, 오장은 선수도 있었죠. 예. 그리고 애닝요, 진경선, 하대성 선수도 거쳐갔었고, 이근호 선수도 있었죠. 예. 그러고 보니까 애닝요는 진짜 볼 잘 쳤었고, 그때 프리킥, 지금 우리 이제 세징야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때는 정말 애닝요가 정말, 그러다 나중에 뭐 이적하긴 했었지만 정말 멋진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면서 화끈했었고, 그렇게 20년 전으로 우리의 기억을 돌려보면 근본 있게 출발했었고, 시민분들과 함께 했었고, 그 보답을 위해서 아주 화끈한 축구를 하면서 대구를 끌어왔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스타들이 우리와 함께 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이근호 선수를 형이라 부릅니까? 네, 형. 거의 삼촌뻘 아니에요? 삼촌이라 할 수 없으니까 형이라고. 이근호 선수 이렇게 막 한참 어마어마하게 뛸 때, 왜냐하면 그때 태양의 아들 이렇게 부를 때잖아요. 예. 딱 보니까 어때요? 제가 그때 초등학생 때였는데 엄청 그냥 빠르다, 멋있다. 네, 그런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그런 사람과 함께 한 팀에서 뛰는 건 어떤 느낌이에요? 굉장히 저도 신기하고 또 엄청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초등학생 때 봤는데 지금 같이 한솥밥을 먹으면서 같이 축구하고 있는 게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모든 일이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만 모든 팀이 그렇죠. 위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렇게 2008년을 거치면서 최다 득점을 기록했던 멤버들이 안타깝게도 이제 이적을 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선수가 떠났기 때문에 감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 영입을 해야 되죠. 당시 이제 감독님께서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이제 온전치 않은 부당한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게 밝혀지면서 구속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죠. 팀이 그냥 운영되는 힘든 것도 있겠지만 사실 팬들로서는 더욱더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만든 팀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죠. 사실 이건 비단 대구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K리그 전체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가장 말도 되지 않는 큰 사건, 승부조작 사태가 벌어지게 되죠. 리그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방향을 일으킵니다. 승부조작이야말로 가장 나쁜 거예요. 그때 혹시 기억나시는지 좀 궁금해요. 2009년, 10년이 아마 리그 꼴찌로 계속 이어오다가 11년도에 저기 승부 조작 사건이 터졌는데 생각보다 팀에서 연루된 선수가 많았어요. 관중들도 이제 2009년, 10년, 11년 이어지면서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갔죠. 팬들을 배반했다는 겁니다. 본질은. 그러면서 우리 회장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얼마나 우리 서포터들, 팬들도 막 속상해요. 현재 관중도 줄어들고 기업들도 어때요? 돈을 별로 이제 안 넣으려고 하죠. 그때 그래서 이제 당시가 야구 쪽에 계셨던 김재하 단장님을 이렇게 모셔오죠. 여러 가지 되게 의욕적으로는 좀 많이 하려고 했었어요. 하려고는 했었는데 상황이 안 좋고 또 이렇게 자꾸 성적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시민구단이니까 이제 지자체와 얽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왜 갈등 일어나고 이러면서 나 그만할래 막 이렇게 하면서 사퇴했다가 아닙니다 더 해주세요라고 해서 다시 돌아오셨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팀은 2부로 떨어지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단장님도 물러나고 프런트 코칭 스태프가 전부 다 팀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대구에 있어서 어찌 보면 상처이자 고통이자 위기의 순간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선수분들은 또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거든요. 어땠을 것 같아요? 겪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고 제가 그때 얘는 꽃길만 걸어가지고 그때 잘 몰라요. 그때 그 느낌을 제가 감히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예 생각할 필요도 상상할 필요도 없죠. 예,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될 역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대구가 그런 과정에서 감독 교체가 좀 잦았던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런 어려움들이 물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축구 감독이라고 하는 직업이 가장 험난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가혹해요. 되게 감독님들은 그 순간순간 다 잡히잖아요, 표정이. 그러니까요. 한 경기 한 경기에 그냥 바로 나와버리는 거 아니에요, 결과가. 결과를 근데- 하나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맞아요. 근데 만약 우리는 개인이 막 열심히 해, 막 감독님이 밤도 새고 제가 시즌 도중에 만나셨는데 그냥 멘탈이 그냥 막 좀 그래서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구를 이번에 딱 일부에 우리 잔류시켜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힘든 게 이런 거잖아요. 정말 감독님이 그렇게 밥도 막 소화도 안 될 정도 잠도 막 계속 밤을 새. 그런다고 해서 결과가 꼭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 대구가 처음에 그렇게 박종환 감독님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우리 최용곤 감독님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한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평균적으로 감독님들이 좀 바뀌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 감독을 가리켜서 축구에서 독이 든 성배라고 하죠. 성배긴 하죠. 얼마나 멋져요. 현장에서 멋진 우리 축구 선수들을 야, 너 저렇게 뛰어 이렇게 막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만 그 속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만큼 또 대구가 어려운 과정에서는 그런 시절도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아까 제가 시민구단으로 나왔다고 했잖아요. 시민구단은 필연적으로 지자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사실 좀 속상해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대구 FC는 대구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 시장님들이 바뀌면 여기 이제 또 영향을 받게 돼요. 네. 축구단을 그냥 있는 그대로 좀 지원을 해주시되 멀리서 응원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구의 시민분들이 대구 FC의 경기를 주말에 딱 보러 와요. 그러면 그분들 학생분들은 어때요?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공부하느라고 막 스트레스 받았어. 직장인들은 뭐 회사에서 막 선배가 뭐라 그러고 막 뭐 회식 가기 싫은데 자꾸 회식 오라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가서 주말엔 내가 한번 좀 쉬어보겠다. 라고 하면 대구 FC 경기 딱 보러 와가지고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잖아요. 대구 FC를 포함한 축구팀을 포함을 한 그런 스포츠는 대구시에 있는 시민분들에게는 내가 그렇게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어내고 내가 대구 시민이라고 하는 걸 자랑스럽게 느끼고 이렇게 하는 문화 콘텐츠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또 어떤 게 있냐? 공적인 의미의 가치가 있어요. 새로운 시장님이 또 한번 이거 뭐 기업구단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또 이게 한번 여러 가지 말들이 좀 있던 적으로 알고 있는데 축구팀은 돈을 벌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전체 우리 시민분들의 문화 어떤 생활에 있어서의 중요한 콘텐츠로 또 이해해 주시는 퍼블릭의 개념들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활력 있게 파이팅 있게 좀 그렇게 합시다. 이제 우리 걸 만들어 가야지. 오케이? 축구팀에서 이제 유럽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디렉터, 뭐 스포츠 디렉터 이런 식의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네, 저는 최근에 들어본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도 이제 좀 많이 하려고 하죠. 우리 고재현 선수도 디렉터. 들어는 봤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온 겁니다. 예. 그래야 저도 할 일이 있으니까 돈을 먼저 생각하는 구단주와 선수단, 경기력을 생각하는 감독하고는 바로 만나면 어때요? 예민할 수 있다. 예민하죠. 우리 감독님 잘 아시잖아요. 예. 뭐 구단주님 이런 거 만나면 돈 없다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감독님, 저 구단주님 그래도 좀 이번 좀 써주셔야 저희가 성적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뭐 바로 만나게 되면 충돌을 한다든지 갈등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화가 잘 안 돼요. 너무 다른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서로가.
그래서 가운데 다리를 높입니다. 브릿지 역할을 해줄 사람을 나요. 그거를 디렉터라고 해요. 대구 FC에서 그런 디렉터 역할을 하는 분은 누구일까요? 선수 출신이시잖아요, 네. 역시나. 누구일까요? 조광래 단장님. 네. 조광래 사장님 맞아요. 네. 조광래 사장님은 사실 뭐 선수 시절 때는 컴퓨터 링커, 요즘은 컴퓨터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컴퓨터 링커라고 그때는. 예, 볼 잘 찾으셨습니다. 예.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88 서울 올림픽 때 요때 그랬을 거예요. 근데 또 이 조광래 사장님 같은 경우는 구단이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돈의 흐름이라든지 경영에 대한 수완도 굉장히 좀 뛰어나신 분이죠. 대구를 아마 우리 K리그 팬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구 하면 떠오르는 게 아마 크게는 두 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연상되는 다른 일반적인 팬들이, 대구 팬들보다 그냥 축구 팬들이 경기장 너무 멋있어 거기, 대팍 최고야 이런 게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가 야 거기 외국인 선수들 정말 잘 데려오고 잘해 이런 인상이 있어요. 대구 그러면 또 하나는 이제 어린 선수들을 잘 키운다. 조광래 사장의 어떤 시절 체제가 되면서 사실 대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전과 후로 나눠질 수도 있다. 이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대구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왔어요. 2부로 떨어졌던 2014년. 그것도 시즌 도중에. 아까 우리 회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떠셨어요? 2부 때. 우는 사람들이 많았죠. 네. 사실 우는 거 하면은 감독님인데. 네? 전 눈물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어요. 1부 리그 때 하고 관중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게 한 반, 3분의 1, 4분의 1까지 다 줄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경기장에 가니까 사람이 없었어요. 1부하고 2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처음 겪어봤으니까 더 맞아요. 그게 충격이었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예. 선수들이 또 다 빠져나가니까. 맞아, 어쩔 수 없죠. 강등되면 선수들을 다 팔아야 돼. 예산이 줄어드니까 선수들 좀 프랜차이즈 스타들 다 팔고, 그러니까 더 올라오기가 더 힘들어지는 맞아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즈 시절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그 리즈가 어마어마한 뭐 마크 비드카라든지 해리 퀴엘이라든지 리오 퍼디난드라든지 앨런 시어러라든지 굉장히 대단한 스타들을 보유했고 챔피언스리그 4강 가고 막 이랬던 팀인데 한순간 무너지고 2부로 떨어지니까 올라오는 데까지 그 오랜 시간이 걸려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서 위기라고 하는 거에서 사실 꺼내지 쉽지 않은 이야기, 감독의 구속이라든지 뭐 그런 뭐 어떤 문제, 승부조작 사태라든지 이런 얘기 그냥 눈 감고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마저도 반복돼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우리의 그냥 서사예요. 대구의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서사를 왜 기억하냐면 나쁜 건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2부로 떨어지더라도 그 자체로도 기억해야 되고 그게 굉장한 학습 효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구가 있는 거죠. 2015년에 이영진 감독 체제에서 막 싸웠는데 그때 좀 아쉽게 올라오지 못했었는데 바로 그 다음에 떨어진 지 3시즌을 2부에 있고 올라오게 되는 역사를 만들죠. 다시 그때는 또 고장이 차기 시작했나요, 관중석이? 아마 승격하기 전 해에 아쉽게 좀 승격을 놓쳐가지고 맞아요. 그때부터 조금씩 예전에 이제 경기장에 찼던 분들이 다시 좀 근데 이제 그렇게 일부러 다시 승격을 하면서 프로젝트가 몇 가지가 가동되게 됐어요. 성적 1부 리그 리턴한 거죠. 1부 리그로 복귀한 다음에 자, 우리 팬들이 더 편하게, 우리가 팬들에게 아픔을 줬던 역사가 있는데 그분들과 함께 더 해보자 라고 하죠. 대구의 영광의 시대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고 우승이라고 하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회로 연결되게 됩니다. 정말 얼마나 많이 기다려왔던 순간입니까? 대구FC 2017 시즌 클래식에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I know the pain and the hurt. I've been climbing up all these mountains for so long, and I've been building up all these kingdoms for so long. I wanna run when destiny comes. It's going to be good. It's going to be good. The crown is getting heavy, but they've written my name in the stars. For diamonds and castles, I've dealt blood and greed and scars. 어려웠던 시절을 겪어서 하나의 어떤 우승이라고 하는 게 촉매가 됩니다. 골을 제일 많이 넣었던 시절이 2008년이죠. 우리 요새 유행이니까 10년 주기. 10년 2018년 네. FA컵 우승을 차지하게 되죠. 그 FA컵 우승을 하게 되면 또 뭘 하게 되죠? 그 자격으로 아시아 대회 나. 아침에 나가죠. 이걸 프로팀이라고 하는 브랜딩 가치로 놓고 보자면 이거는 이 대구 FC라고 하는 브랜드가 엄청나게 상승하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나가서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팀하고 경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레알 마드리드가 올라왔어요. 토트넘이 올라왔어요. 거기랑 만약에 4강에서 뭐 한번 싸운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중계가 되고 얼마나 지켜보겠어요. 근데 여기에 하늘색에 대구 FC가 딱 써 있고 대구라는 자부심으로 막 딱 써 있어요. 위아 대구가 써 있어요. 이거는 이 브랜딩의 가치, 브랜드의 가치를 올리는 굉장히 큰 요소예요. 그래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유럽 챔피언스리그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기업들이 어떨 것 같아요? 나 거기 후원하고 싶어. 나 이 선수 나 우리 광고 모델하고 나 고재현 선수 내 10년 내 우리 모델 쓰고 싶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단순히 눈앞에 있는 뭐 출전해서 얼마 받고 이게 큰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FA컵 우승은 제가 그랬잖아요. 이 우승이 또 하나의 반등이 되는 거예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나가니까. 때마침 어떤 게 건설되죠? 대팍. DGB 대구은행 파크가 딱 만들어집니다. 아 너무 잘 만들었어요. 프리미어리그 경기 보면 되게 중계를 멋있게 보여주잖아요. 그게 중계 카메라 포지셔닝 같은 거를 건설할 때부터 딱 만들어요. 아니면 옛날 경기장이면 그 구조물 같은 거 쌓아서 카메라가 가장 적합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요. 대구가 그런 공간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됐어요. 그래서 중계하는 저희들이나 담았을 때도 예뻐요. 그다음에 저희가 뛰는 때 이렇게 보잖아요. 그 선수 막 뛰면 와, 이 아저씨가 이렇게 울렁울렁거려요. 이런 표현 중 선수들이 뛰는 근육이 막 보여요. 아 이런 얘기 하면 막 거짓말인데 보여요 진짜. 뭐지? 아 진짜인데? 막 뛰는 게 보여요. 그만큼 가까우니까. 대구도 그만큼 이 되게 접근성이 좋죠. 네, 궁금한 게 그럼 선수 입장에서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좀 부담되지 않아요? 어때요? 고정 화이팅 이러면은 좀 막 가슴 뛰고. 어떻게 한다고? 고정 화이팅. 아, 여성 팬분들이 그 가슴이 더 뛰더라고요. 아유 그래도 이렇게 근처에서 누가 박수라도 쳐주면 괜히 더 잘해야지 이렇게 있거든요. 아유 선수들은 더 저 뭐 막 10,000명, 막 20,000명 막 가까이 모여가지고 소리치면 없던 힘까지 막 올라오죠. 유럽이 그래서 징계 때릴 때 있잖아요. 구단이 잘못해서. 그럼 두 가지 징계를 내려요. 벌금을 때리거나 아 이거 너무 전문 용어인가요? 때린다? 벌금을 내리거나 무관중 경기를 해요. 무관중 경기를 내리면 물론 수익적으로도 손해지만 관중이 없잖아요. 경기력이 떨어져요. 실제로 그 보고서에 따르면 홈관중, 무관중 경기를 치르면 경기력이 20%까지 떨어진다는 보고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포터나 팬들이 중요한 거예요. 와서 응원을 해야 막 내가 막 죽어라 뛰는 거 느낌 있잖아요. 없으면 연습 경기하는 거. 저희도 막 그때 어려웠던 시절에 무관중 경기가 있었잖아요. 코로나 시절에. 저희도 중계하러 오면 아 근데 그거 있더라고요. 중계를 하면 아무도 없으니까 저희 그냥 이 중계의 말이 선수들을 뛰는데 들리는 거야.
그래서 많이 그 선수들을 뭐라고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점점 올라 FA컵 우승 아침으로 가는 여기에 정말 폭발력을 더한 거예요. 이 대파의 건설은. 그리고 많은 지금 월드컵 경기장을 갖고 있는 엄청난 큰 규모를 갖고 있는 팀들이 다 고민을 빠뜨려 버린 거죠. 근데 이 대구가 그런 거잖아요. 월드컵 경기장이 있었는데 딱 그 규모. 저는 제가 제일 좋게 생각하는 규모거든요. 10,000명에서 15,000. 딱 그 사이를 만든 거잖아요. 너무 좋아요. 경기 보기 너무 재밌어요. 볼 때마다 막 빠져듭니다. 응원하실 때도 좀 방식이 많이 바뀌셨을 것 같아요. 발도 쓰시고. 응원하는데 응집력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예전에 스타디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목소리를 내도 정말 안 들리거든요. 대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인원이 적어도 글쎄요, 기존에 비하면 한 배 이상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대팍이 밑에 판을 쇠판 같은 거로 깔았잖아요. 알루미늄. 그래서 정말 이게 너무 무섭게 하셨어. 원정 팀들은 무서워. 막 쿵쿵 꼴 막 하면 막 무조건 골이 들어갈 것 같고. 예.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팀들은 우리도 대팍처럼. 예. 그리고 여기 만약에 후원사가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성리. 이게 여기 핫풀이잖아. 핫풀. 예. 그래서 여기 색깔도 그렇지만 하늘색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이런 팀이 하나 어디가요? 맨시티. 맨시티. 예. 맨체스터 시티가 딱 이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대구를 또 많은 분들이 할 때 대체스터 시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세징야를 뭐 세구에로, 대구에로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빗대가지고 막 얘기하기도 했었죠. 예. 아챔도 한번 매진되고 K리그도 8번이나 매진돼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장이 그렇게 핫플이 되면서 그 전년 대비 증가폭이 있잖아요. 무려 3배로 폭발해요. 이런 사례가 없어요. K리그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평균 관중이 10,000명이 넘어갑니다. 우리 K리그가 이번 시즌도 그렇지만 보면 4,000명, 한 5,000명 정도가 돼요. 근데 대구만 그때 이제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코로나 여파가 좀 있었기 때문에 2019년으로 기준으로 하자면 평균 관중이 10,000명이 넘어갔다는 얘기는 거의 그냥 꽉꽉꽉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2019년에 그렇게 3배까지 폭증을 하면서 관중 수입으로만 얼마 정도를 벌었을 것 같아요? 관중 수입으로만 티켓을 사신 분들 전혀 감이 안 와요. 22억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민구단들이 1년 예산을 놓고 봤을 때 티켓으로만 22억을 벌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큰 돈을 번 거예요. 네. 또 그래서 그런 관중들이 많아지면 뭐가 늘어난다? 스폰서십이 늘어나죠. 와, 그 경기장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봐? 거기가 이렇게 핫플이 됐어? 그럼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그 힘이 되니 이제 파이널 A 막 가는 건 연속으로 막 진출하게 되죠. 3연속 가게. 왜 파이널 A 3연속 갔다 그랬더니 왜 갑자기? 참 좋았던 시절이구나. 네. 그리고 이제 지난해 역대 최고 성적인 3위, 또 FA컵 준우승. 그럼 이제 남은 건 우승 가야 되겠죠. 물론 이번 시즌 좀 힘들었던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그 어떤 팀도 쓰러지지 않는 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선수는 없어요. 요즘 손흥민 선수 부상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데 한번 보세요.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고재현 선수도 그렇고 운동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하셨잖아요. 우리 축구 선수들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선수는 없어요. 그 누구도. 팀도 마찬가지죠. 그 세계적으로 뛰어난 그 팀도 한 번도 안 진 팀은 없어요. 대구가 멋지지라고 하는 건 안 넘어져서가 아니라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못한 적이 없을 뿐이에요. 우리는 일어나지 못한 적이 없어요. 대구도 그걸 내년에 증명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와 함께 여기 감독님과 우리 선수분들 또 서포터와 함께. 우리는 팬들은 몇 년도에 뭘 했어 이거보단 그런 아픔까지도 간직한 서사를 심장에 새겨놓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20년을 살아왔죠. 앞으로 또 다른 2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들을 우리 많은 팬들과 또 대구에 있는 시민분들과 함께 대구 FC가 그런 멋진 서사를 더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Cause you're a sky full of stars.
you're a sky, 'cause you're a sky full of stars. 'Cause you light up the path. I don't care, go on and tear me apart. I don't care if you do. 'Cause in the sky, 'cause in the sky full of stars, I think I saw you. 뭔가 알고 나서 또 보니까 뭔가 더 와닿긴 하네요, 진짜. 오늘 20년사를 쭉 한번 읊어주셨는데 어땠는지 한번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너무 좋았습니다. 또 이렇게 너무 재밌게 잘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부족하긴 했는데 이게 앞으로 20년 아니 그 이상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훨씬 더 많은 영광을 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최범근 감독 대행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늘? 일단 뭐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안 그러신 것 같은데요? 아니야. 굉장히 유익했고 뭐 이 시간을 통해서 뭐 내년 또 2년, 3년 말씀해 주신 뭐 20년, 30년 더 발전됐으면 좋겠어요. 대구 FC가 더 발전됐으면 좋겠고 그걸 위한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장님은요? 팀이 생기고 20년 동안 저도 같이 해왔는데 그런 얘기를 또 강사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기억이 새롭고요. 또 그간에 몰랐던 것도 잊고 있었던 것도 이제 다시 회상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호재원 선수는요? 저도 대구에 태어나서 대구에서 계속 자라면서 이렇게 제가 몰랐던 것도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굉장히 새로웠고 또 대구에 대해서 더 자부심을 가지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박문성 해설위원님 별명이 박펠레이긴 하시지만 굳이 그걸 왜 꺼내시죠?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부탁드리려고요. 2023 시즌 전망은 어떻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대구의 다음 시즌이요? 네. 또 앞에 박펠레를 까셔가지고 문어로 바꿔드릴 수 있어요. 굉장히 힘든 시즌이 될 겁니다. 네, 박펠레가 되길. 그럼 예. 박문어로서는 어떻게 해주실까요? 뭐 그냥 힘든 시즌 된다고 할게요. 그게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팬들이 훨씬 더 좋아하실 거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저는 그 성적은 우리 선수와 또 감독님들 다 해서 선수단이 열심히 준비해서 끌어올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네. 이제 믿는데 제가 대구가 멋있다고 느끼는 것, 또 대구에게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곳이에요. K리그는 프로팀이잖아요. 프로팀은 실력이 좋아서도 프로지만 팬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프로라고 하거든요. 혼자 하면 아마추어 스포츠죠. 함께하면 프로 스포츠니까 이 정말 핫플레이스잖아요. 대구도 그렇고 K리그 이곳이 다음 시즌 여기가 정말 꽉 찼으면 좋겠어요. 정말 매진이 되고 또 막 표준 구해달라고 네네. 이렇게 할 정도로 여기 공간이 꽉 차서 그렇게 팬들과 함께하는 2023 시즌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데요. 네. 근데 리즈 시절이라는 단어가 네. 축구에서 나온 단어잖아요. 그렇죠. 리즈라고 하는 잉글랜드의 팀 때문에 한참 잘 나갔던 뭐 앨런 시어러도 있고 잘생기고 축구 잘했던 시절인데 조금 이제 떨어졌죠. 그래서 야, 너 리즈 실력 기억해? 뭐 이런 거예요. 저는 지금이 리즈예요. 왜요? 지금 전성기예요. 그래요? 쭉 이어지길 바라면서. 진심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진심입니다. 예. 그 진심을 좀 대구 FC로 옮겨볼게요. 대구 FC도 30년, 40년 쭉 리즈 시절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마무리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는 응원으로 함께 할 건데 응원은 또 회장님이 먼저 선창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웃시티, 아웃팀! 위아 대구! 야! 마치 우리가 되게 준비를 많이 한 것처럼.